이게 어떻게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된 거거든. 여기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금속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 안쪽이. 자, 얘를 가열하죠. 가열하면은 이 막대기가 늘어나겠지? 늘어나면 얘 이렇게 민단 말이야. 밀면은 요 위쪽을 밀게 되는 거거든. 밀면 얘가 요렇게, 요렇게 세워지겠죠? 아래를 누르니까. 아래를 눌러서 세워지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이제 이렇게 다 같이 요 밑에 쪽에 다 누워 있었거든. 누워 있었는데 얘를 밀면은 얘가 위로 세워지는 거야. 그래서 제일 많이 세워진 애가 1등. 왜냐면 제일 많이 늘어나서 밑을 많이 쳤다는 거야. 같은 시간 동안 가열했는데 많이 늘어나서 많이 밀었다는 거거든. 그래서 팽창률이 1등, 팽창률이 2등, 팽창률이 3등 이런 식으로. 여기 아래쪽을 밀어가지고 얘를 올려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밀었느냐? 팽창이 열에 의해서 팽창이 잘 되는 순서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 여기서 비열이라고 하는 걸 오늘 이제 공부할 거거든. 그래서 비열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 비열에 관한 설명이 아니다. 열 팽창에 대한 설명이다. 음. 잠깐만. 이 뭔가 좀 이상하다? 6번 좀 이상하긴 하네. 잠깐만요. 이게 뭐 잘못 봤나? 아니요, 선생님, 반대로 했네. 반대로 했어. 미안해, 미안해. Sorry, sorry, sorry. 자, 이게 비슷한 문제가 어딨냐면은 책에 있는 문제를 가져온 건데요. 잠깐만요. 오투에 있었나 보구나, 이게. 잠깐만, 선생님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자. 서로 다른, 밀려나고, 눌러주고, 얘는 구조가 좀 다르게 돼 있구나. 잠깐만요. 음, 하이탑엔 좀안 나와 있네. 잠시만. 이걸 구조를 선생님이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어디에 그림 있나 보자. 하이탑에 없구나, 이 그림이. 자, 좀만 기다려주세요. 음, 여기도 없네. 음, 오케이, 오케이. 요거는 지금 위에를 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구나. 조금 이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다. 그림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면은, 원래 어떻게 되어 있는 게 정확한 그림이냐면, 이렇게 금속이 세워져 있어. 세워져 있고, 요 금속의 여기 윗부분, 그 윗부분에 금속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가열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가열된 애가 늘어날 거 아니야? 늘어나면서 얘를 윗부분을 밀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서 있던 것이 눕는 거야. 눕는 거. 그래서 얘가 지금 누워 있던 게 아니라 선생님은 지금 얘를 누워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지금 설명이 좀 미숙했어요.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위에 세워져 있던 거야. 모든 게 다. A, B, C 세 가지가 A, B, C 세 가지의 금속이 모두 세워져 있었어. 세워져 있었는데 요 그림이 좀 약간 이상하긴 해요. 약간 좀 오류가 있기는 해. 여기 위쪽을 미는 그림이어야 되거든. 그림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헷갈렸을 것 같네요. 선생님도 지금 헷갈렸어. 음, 여기 위에를 밀은 거야. 위에를 밀면은 얘가 내려가겠지, 그치? 하고 내려간 정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A가 제일 조금 내려갔고, B가 그 다음, C가 가장 많이 내려갔죠? 같은 시간 동안. 그래서 열에 의해서 팽창을 많이 하는 게 가장 많이 밀어서 움직였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B보다는 C가 열에 의한 팽창이 많다. 반대로 봐야 되는 거야. 세워져 있던 게 눕는 그림으로 봐야 되는 거야. 이게 오트 문제집에는 나와 있는데, 그림이 약간 좀 달라가지고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요거 좀 오류가 있어요.
틀린 친구들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틀린 거기보다는 문제가 좀 설명이 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음, 또 다른 문제 있을까요? 정답 보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제. 넘어가 될까? 오늘 할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습을 하느라고 비열을 설명을 안 했거든. 비열을 이제 보러 가겠습니다. 몇 페이지 보냐면, 하이타. 자, 102쪽을 보세요. 비열이 나오는데, 10번? 오케이, 잠깐만. 10번 질문 들어와서 10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자, 10번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걸 뭐라고 하냐면, 바이메탈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바이메탈. 바이메탈은 뭘 바이메탈이라고 한다? 두 개의 금속이 붙어 있는 구조를 뭐라고 한다? 바이메탈이라고 한다. 그지? 음. 그랬을 때, 바이메탈은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금속과 B라는 금속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열에 의한 팽창, 즉, 열에 의한 팽창의 정도가 A보다 B가 팽창을 더 잘한다면, 어, A보다 팽창을 더 B가 잘한다면, 얘를 만약에 가열했어, 우리가. 가열하게 되면은 B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되죠. A는 B보다 조금 늘어나야 돼. 그러면서 둘이 붙어 있는,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이 둘이 붙어 있는 접합면의 길이는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접합면의 길이는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B는 더 길게 늘어나야 되고, A는 조금만 늘어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늘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요렇게, 요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려면 이게 어떤 식으로 되겠다? A 쪽은 조금 늘어나고, B 쪽은 A보다 B가 길어지려면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B가 같은 열을 받았을 때 팽창을 많이 하고, A는 팽창을 조금 하면, 이렇게 A 쪽으로 휘어져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열했을 때, 휘어지는 쪽으로 간 것이 팽창을 조금 하는 게 휘어진다. 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10번 그림에서 A하고 B를 봤더니 지금 어디로 휘어졌어요? B로 휘어졌잖아. 그죠? B 방향으로 휘어졌지. 그럼 B 방향으로 휘어졌다는 것은 같은 열을 가했을 때 B가 조금 늘어났고 A가 많이 늘어났다 이 뜻이거든. 그치? 그럼 열에 의해 팽창되는 정도는 A가 B보다 열에 의한 뭐가 잘 된다? 팽창이 잘 된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B와 C를 보게 되면 C 쪽으로 이렇게 휘어졌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될까? C는 조금 늘어난 것이고 B는 많이 늘어났겠네. 그러면 얘는 C보다는 B가 열에 의해서 팽창을 잘한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휘어진 모습이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두 가지 합쳐볼까요? 합쳐보면은 A가 B보다 크고 C는 B보다 작으니까 C보다 B는 크지만 A가 B보다 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열팽창의 그림이 나오겠죠. 열팽창의 정도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해되지? A가 제일 크잖아. B보다 크고 C는 제일 작죠.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C하고 A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를 이제 가열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되겠어? A가 지금 팽창을 잘하고 C는 팽창을 조금밖에 안 하니까 얘 역시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윗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지겠지. C가 위에 있고 A가 아래에 있는 식으로. 맞죠? 그래서 문제를 보게 되면은 팽창의 크기는 이렇게 되고 냉각하면은 반대로 휘어져요. 왜냐면 많이 늘어나는 만큼 많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냉각할 때는 많이 늘어났던 녀석이 훨씬 많이 수축을 해야 돼요. 냉각하게 되면. 그래서 냉각하면 가열과 반대가 되는 거야. 팽창을 잘하는 만큼 수축을 잘한다. 팽창을 잘하는 만큼 잘 줄어든다는 거예요. 많이 늘어날수록, 잘 늘어날수록
잘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특성이 되겠지. 가열하면 C 쪽으로 휘어진다. C 쪽으로 휘어지겠죠. 그래서 5번 되는 거고요. 1번에 어, A가 B에 붙어 있을 때 A 쪽으로 휘어진다는 게 휘어진다는 게 U자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위쪽으로 휜다는 게 휘어진다는 게 U 쪽으로 되는 게 휘어지는 거야. 지금 여기서 이렇게 휘어졌잖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B 쪽으로 휘어졌다라고 하는 거야. B 쪽으로 휘어졌다. 자,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C 쪽으로 휘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휘어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말을 표현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1번 다시 질문 들어왔는데 1번에 보기 니은을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세요. 1번. 동일한 성분의 입자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같은 물이라는 거야. 물인데 가는 입자 운동이 좀 느리고 나는 입자 운동이 좀 빨라 보이죠? 그치? 예를 들면 가는 10도씨의 물이었다면 나는 뭐 50도씨의 물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더 높아지면 우리가 입자 운동이 어떻게 된다? 더 활발해지는 거지. 근데 얘들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질 때 요 입자 하나, 물 입자 하나, 요 물 입자 하나가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는 거죠. 그냥 입자의 운동만 달라지지 그 입자 자체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같은 입자가 되는 거죠. 같은 물 입자가 되는 거야. 그럼 같은 물 입자는 어떻게 써? 질량이 같겠죠. 소빈 이해됐어요? 오케이. 다른 친구들,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비열 배우겠습니다. 비열 몇 페이지 보냐면 80쪽 한번 보자. 80쪽. 오늘 공부하는 개념이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거든. 잘 들어줘야 된다. 알겠죠?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비열이라는 걸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어떤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냐면 열량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량이 뭐였냐면 우리가 온도가 다른 물체가 있어요. 50도짜리 물이 있고 10도짜리 물이 있어. 그러면 항상 열이라고 하는 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잖아. 그치? 그때 이동하는 열의 양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이동하는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하는 거야. 열량은 뭐냐면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동하는 열의 양을 얘기하는 거야. 양.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열의 양은 단위를 뭘 쓰냐면은 킬로칼로리를 써요. 킬로칼로리. 그래서 1킬로칼로리는 1000칼로리하고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질량을 따질 때 1kg 있잖아. 1kg은 우리가 몇 g이지? 1000g이죠. 여기에 킬로가 붙으면 곱하기 1000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킬로칼로리는 1000칼로리. 킬로그램은 1000g. 킬로미터는 1000m. 그래서 이 단위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 두면 굉장히, 이게 뭐 사람들이 정해놓은 약속이에요. 천이라는 거를 길게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K를 붙여가지고 K 하나를 쓰면은 그냥 킬로라고 읽고 천을 뜻한다. 1kcal는 1000칼로리, 1kg은 1000g, 1km는 1000m가 되는 거야. 어, 그때 우리가 열의 양이라고 하는 이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동하는 열의 양이고 단위로는 킬로칼로리 쓴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라면을 먹으려고 물을 끓였어. 어, 물을 끓이는데 물을 끓이기 위해서는 여기다 가열을 해야 되잖아. 그치? 가열하면 이 물이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러면 이 물은 어떻게 한 거야? 열을 흡수한 거죠. 가스레인지로부터 물이 열을 흡수해서 온도가 올라간 거잖아. 그치? 그때 이 물이 흡수한 이 열의 양, 요걸 뭐라고 한다고?
요런 거를 열량이라고 한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물이 흡수한 열량이 얼마냐 그랬을 때, 뭐 10kcal의 열량을 흡수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야. 이 물을 끓일 때 물이 흡수한 열량은 10kg, 킬로칼로리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또는 우리가 어떤 금속이 있는데 꼭 물만 열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금속도 열을 흡수할 수 있죠. 금속에다가 내가 열을 가했어. 금속에다 열을 가하면 금속이 뜨거워지겠지? 그때 이 금속에다가 준 열의 양이 있겠지? 그게 열량이 되는 거야. 뭐 5kcal 줄 수도 있잖아. 그치? 이렇게 우리가 열량이라고 하는 건 열의 양이다. 가스레인지 불을 가열하면 그렇게 된다. 라는 거고 이거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승훈이 같은 경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선생님, 승훈이가 질문했어. 좋은 질문이었는데 음식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음식에도 열량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있어. 그 열량이 이 열량하고 동일해요. 선생님, 음식은 뜨겁지가 않은데 왜 열량이 있어요? 궁금하지? 아주 좋은 질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밥을 한 공기 먹었다? 밥 한 공기의 열량이 얼마인지 아니? 했을 때, 약 400kcal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 라면을 먹었다? 라면 500kcal이야. 뭐 이런 얘기 하거든. 근데 이게 원래는 킬로칼로리인데, 과학적으로는 정확히 킬로칼로리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얘기할 때 잘못 얘기하는 게 이런 거야. 야, 밥이 400칼로리야. 이렇게 얘기하거든, 우리가. 킬로칼로리라고 붙여서 얘기 안 해요, 보통. 왜냐면 사람들이 킬로칼로리에 대한 이게 개념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칼로리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근데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야. 400칼로리라고 해놓고 쓸 때는 이렇게 써요. 사실은 400kcal죠. 여러분이 앞으로 뭐 음식물 같은 거, 사람들이 뭐 다이어트 할 때 몇 칼로리짜리 먹었어? 야, 오늘 고기 먹었어? 몇 칼로리 먹었어? 막 이렇게 할 때 정확히 단위를 보란 말이야. 그게 킬로칼로리일 수가 있어요. 1000배를 먹은 걸 수도 있는 거야. 근데 킬로칼로리라고 보통 말하지 않기 때문에 칼로리라고 하는데 엄밀히는 킬로칼로리라고 하는 게 맞다. 자, 그럼 여기서 들어있는 음식물에 들어있는 이 킬로칼로리 열량은 뭘까? 뭐냐면 이게 우리가 밥을 먹잖아?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에너지를 얻는 거야. 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음식물을 먹거든. 이 음식물을 우리가 먹어서 소화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음식물이 이 밥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잘게 잘게 쪼개져. 이 쪼개진 음식물의 일부를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세포가 매우 작거든. 잘게 쪼개서 이 세포 안쪽으로 집어 넣어줘. 그럼 우리 몸에 수많은 세포들이 있어. 이 수많은 세포에 우리 배웠잖아. 마이토콘드리아 기억나요? 그런 게 있어. 이 세포에다가 이 먹은 음식물을 분해해서 아주 작게 만들어서 보내주면 이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이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 밥이 400kcal라는 건 이 밥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 있는 이 세포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얼마다? 400kcal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꼭 에너지가 열의 형태로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는 에너지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필요하고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 동안에, 승훈이가 하루 동안에 이제 뭐, 이렇게 걸어 다니고, 일어나서 뭐, 이러면 하고 싶은 거 취미생활 하고, 공부하고, 밥 먹고, 그런 거 막 운동하고 다 할 때, 보통 소모하는 에너지가 2000kcal라고 한번 해봐요. 한 이 정도 돼. 어. 근데 이제 내가 열량이 많은 걸 먹었어. 근데 여러분들은 좀 작을 수도 있겠다. 뭐 1000이라고 합시다. 1000kcal라고 합시다. 그러면 밥을 먹었는데 내가 먹은 양이 뭐 500도 먹고 뭐 400도 먹었다고 한번 해봐. 그럼 나는 1400을 먹은 거야. 그지? 뭐 간식도 먹고 피자도 먹고 하면 걔네들은 막 1000kcal도 돼. 그러면 내가 1400kcal 먹었어. 그죠? 그러면 하루 동안 내가 사용하고 400이 남잖아.
이게 무서운 거야. 이 남은 게 뭘로 가냐? 우리 몸에 살로 가는 거야, 이렇게. 살이 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야, 막 음식 막 피자, 치킨 이런 거 욕심내서 많이 먹잖아? 그러면 살이 찌잖아? 그 살이 찌는 게 뭐냐면 내가 불필요하게 먹은 애들 있죠. 불필요하게 먹은 음식물들이 살로 가는 거예요. 에너지로 쓰고 남은 건 살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적당히. 너무 안 먹어도 문제야. 너무 안 먹고 굶어? 그럼 내가 마르는 거야.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가장 좋은 다이어트는 안 먹는 거긴 해. 안 먹으면 살이 안 찌는 살이 빠져요. 나는 내가 하루 종일 쓰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음식물에 있는 열량도 이 열량을 말하는 게 맞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 여러분의, 의문이 해결됐으면 좋겠어. 자, 열량이라는 건 열의 양이고, 보통 이제 우리 중학교 1학년에서 말하는 이 열량은 이제 어떤 물질을 데우는데 보통 쓰이는 열의 양을 보통 이야기하는 거고, 그 열량하고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음식물이 가지고 있는 열량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음식물이 먹은 거는 한번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가는 게 그 열량이고, 이 과학에서 말하는 이 중학교 1학년 과학에서 말하는 열량, 중학교 1학년 과학에서 말하는 열량은 어떤 음식물을 데울 때 눈에 보이는 뜨거운 열량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태연이 알겠어? 서 알겠어? 그래요. 자, 이걸 열량이라고 한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열량을 알았어, 여러분들. 열량 이해했지? 자, 그러면 비열이라는 게 뭐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야. 이 비열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고등학교 여러분들의 선배들도 많이 헷갈려 하는 게 바로 비열이야. 그 비열의 개념을 지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고등학교 과학을 위해서 되게 중요해. 자, 비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보자. 자, 그럼 비열이 뭐냐? 방금 열량이라는 건 우리가 이야기했죠. 열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Q라고 쓸 건데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한다. 열량은 이동하는 열의 양을 우리가 열량이다 라고 한다 그래서 그럼 비열은 뭐냐?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비열. 비열은 뭐냐면 이런 거야. 물질마다 얘는 다른 특성이고 물질마다 다르거든. 비열은 물질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다라고 하거든. 같은 물질이면은 비열이 같고 다른 물질이면 비열이 달라. 그러면 그 비열이라는 게 뭐냐면 자,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어. 근데 A라는 질량을 1kg을 내가 준비했어. B도 똑같이 1kg을 준비했어요. 자, 똑같은 양을 준비했어요. 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가스레인지에다 올려놓고 얘한테 열을 가열한 거예요. 가열하면 애들이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치? 그래서 이 A의 온도가 올라간 거를 1도만큼 올라갔을 때를 측정을 해봤어요. B도 온도가 올라가서 1도만큼 올라갔어. 그지? 똑같이 1도만큼 같은 양을, 같은 1kg을 1도만큼 올리기 위해서 흡수한 열의 양을 봤더니 A하고 B하고 그 양이 다르더라 이거야. A는 1도를 올리기 위해서 흡수한 열량이 1kcal인 거예요. 근데 B는 0.5kcal인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A는 1도씨 올리기 위해서 1kcal의 열량이 필요했던 거야. 1도씨 올리기 위해서 1이 필요했어요. 근데 B는 똑같은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0.5만 있으면 됐어. 이게 비열이에요. 자, 이걸 말로 풀어볼게. 그럼 뭐냐면, 자, 같은 질량이지. 어떤 물질에 따라 다른데, 어떤 물질 몇 킬로그램, 1kg을 몇 도씨, 1도씨만큼 올리려면은 열이 필요하겠지. 어떤 물질 1kg을
1도씨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을 뭐라고 하는 거야? 비열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A의 비열과 B의 비열은 얼마일까요? 자, A의 비열은 얼마일까? 숫자만 생각해봐, 숫자만. 자, 지금 여기 예를 들었어요. A는 지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1kcal가 필요했어. 1이 필요했어. 그럼 A의 비열은 얼마예요? 그렇지. A의 비열은 얼마야? 1인 거야. B의 비열은 얼마인 거예요? 이거 봐봐. B 1kg을 1도씨만큼 올리는데 얼마 필요했어? 0.5 필요했잖아. 그럼 B의 비열은 얼마인 거야? 0.5인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다시 봐봐. 어렵지? 다시 보세요. A를 봐, A를. A. 1kg을 1도씨 올리는데 1kcal의 열이 필요했어. 그럼 A의 비열은 1인 거야. B는 1kg을 1도씨만큼 올리는데 0.5가 필요했어. B의 비열은 얼마야? 0.5인 거야. 단위는 어떻게 되겠어, 단위? A는, 네, A는 1kcal가 필요해요. 언제? 1kg을 1도씨만큼 올리는데 1kcal가 필요해요. 이렇게 쓰는 거야. 킬로칼로리 퍼, 이걸 퍼라고 읽어. 퍼 킬로그램 도씨. 자, B가 0.5라는 건 뭘 0.5라고 하는 거야? 0.5 킬로칼로리가 필요해요. 언제? 1kg을 1도씨만큼 올릴 때. 자, 문제 내볼게. 자, 이걸 참고로 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걸 참고로 해가지고, 자, 문제를 내볼게요. 자, 그렇다면, 자, C라는 물질이 있어. C라는 물질이 있는데, C가 20도짜리 C를 21도로 만드는데, 얘 1kg을 준비해 놓고 만드는데, 여기 열을 가했어요. 그때 열을 줬는데, 0.2kcal가 필요했대요. 자, 그러면 C의 비열은 몇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가 될까요? 써보세요. 자, C 1kg을 몇 도씨? 1도씨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비열이잖아. 얼마 필요했어? 0.2가 필요했지? 그러면은 비열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2가 되는 거야. 잘한다. 서아, 소빈이, 윤서, 승훈이, 성민이, 태연이, 주원이. 잘했어. 다른 친구들 어때? 다른 친구들 알겠어요? 지섭이 어때? 지율이 안 돼요? 자, 비열이 뭐다? 1kg을 1도씨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 이게 뭐다? 비열이다. 어?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자, D라는 물질이 있었어. 자, D라는 물질이 있었어. D의 온도가 30도였어. 근데 얘를 31도로 가열하는데 1kcal가 들었어요. 근데 B가 1kg이 아니라 2kg이었어. 자, D죠, D. D, D 2kg을 1도씨 올리는데 얼마 열이 필요했어? 1이 필요했어. 자, 그러면 D의 비열은 얼마일까요? D의 비열은 몇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가 되겠어요? 조심해야 될 거는 1kg을 올릴 때 필요한 열인데 얘 2kg을 올릴 때 1이 필요했던 거잖아. 그러면 1kg만 올릴 때는 얼마만 있으면 될까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지. 자, 얘가 2kg이 아니라 그렇다면 1kg이라면 열이 얼마 필요할까?
얼마 필요하겠어요? 2kg. 양이 많을 때 1kcal의 열이 필요했다면 그거의 절반을 데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열도 절반일 거 아니야. 얼마겠어? 그렇지. 0.5가 필요하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1kg이면 1도씨 올리는데 0.5kcal가 필요하겠구나. 그럼 비열은 얼마가 된다? 0.5가 되는 거야. 항상 기준이 뭐다?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에요. 혜승이 알겠어?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 뭐라고? 비열이라고. 자, 그러면 선생님 어려워요. 이게 선생님이 원하는 건 이해를 하고 푸는 게 제일 좋거든. 그럼 봐봐. 여기서 이게 0.5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자, 비열이라고 하는 건 1kg을 1도씨만큼 올릴 때 필요한 열의 양이기 때문에 이걸 비열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너 필요한 열량이 얼마였어? 열량을 나눠주면 돼. 뭐와 뭐로 나눠주면 되냐면 질량과 온도 변화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너 몇 킬로그램이었어, 근데? 너 근데 온도가 몇 도 올라갔어? 이렇게 나눠주면은 비열을 구할 수 있는 거야. 방금 D를 구했을 때 D의 비열을 어떻게 구한 거냐면, 나 필요한 열량이 얼마였냐면, 어, 1kcal가 필요했어. 언제? 어, 질량이 2kg일 때 온도가 몇 도 변했어? 1도만큼 변했어. 자, 이 공식에 넣으니까 어떻게 돼? 바로 0.5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열은 이렇게 열량을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로 나눠주면 비열이 나오는 거죠. 되겠나, 이거? 자, 비열은 필요한 열의 양이야. 근데 1kg을 1도씨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열의 양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열의 양에다가 질량과 온도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자, 81쪽을 보세요. 하이탑 81쪽 보세요. 잠깐만, 잘못했다. 하이탑 81쪽을 보세요. 81쪽 나와라. 한참 가야 되네. 하이탑이 아니라, 미안. 하이탑이 아니라, 오투였네. 이 어쩐지. 잠시만. 몇 쪽이냐면, 여러분들은 몇 쪽을 보냐? 네. 110쪽에, 110쪽 한번 보세요. 110쪽. 한거 지러워라. 110쪽 보세요. 자, 110쪽에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자, 비열의 단위는 뭘 쓴다고 그랬어요? 너 몇 킬로칼로리가 필요해? 언제 1kg을 1도씨만큼 높이기 위해서 이 단위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비열을 구하는 방식 때문에 그런 거지. 어떻게 구해? 얘가 흡수한 열이 얼마야? 언제? 그만큼의 질량을 몇 도 올리기 위해서 흡수한 열량이 얼마야? 그래서 열량을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나눈 게 비열이기 때문에 요 단위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단위에서 여기 퍼 있잖아, 퍼. 요게 나누기야, 나누기.
여기 왼쪽에 있는 얘랑 똑같잖아, 나누기. 이게 퍼야.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 110쪽이요. 110쪽 보세요, 110쪽. 페이지 110쪽. 봤어요? 서준아, 110쪽 맞지? 맞아요? 고마워. 자, 그럼 기억. 맞아요, 틀려요, 기억. 틀렸죠? 킬로칼로리, 칼로리를 사용하는 건 비열이 아니라 열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틀렸어요. 자, 니은. 같은 물질에 가해준 열량이 같을 때 질량이 클수록 비열이 크다. 이게 뭔 소리냐? 자, 중요한 건 같은 물질이야. 자, 봐봐요. 여러분, 똑같은 물이라고 해봐. 똑같은 물인데, 하나는 1kg이야. 하나는 2kg이야. 어, 같은 물질이면은, 똑같은 물이면은, 물의 비열은 얼마냐면, 물의 비열은 물이 기준이라서 물을 1로 했어요. 비열이 1이야. 물의 비열이 1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물은 1kcal가 필요하다는 거야. 언제? 1kg을 1도씨 높이기 위해서. 물의 비열이 1이거든? 자, 그럼 보자. 1kg의 물을 1도씨만큼 높이기 위해서 얘가 필요한 열량은 얼마겠어요? 1kcal겠지? 그러면, 그치? 그러면 얘가 2kg을 똑같이 1도씨만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열은 얼마가 되겠어? 거의 2배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질량이 커지면 흡수해야 되는 열량도 2배만큼 커지는 거거든. 그래야 똑같은 온도가 변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이 첫 번째 그림에서 얘의 비열을 보여보세요. 비열이 얼마겠어? 1이죠. 왜? 1kg 흡수한 열량이 1인데 1kg을 1도씨만큼 올리는데 1이 필요했으니까 비열이 1인 거잖아. 자, 두 번째 그림에서 얘가 흡수한 열량은 2예요. 자, 이두 번째 그림에서 얘가 흡수한 열량은 2야. 근데 몇 킬로그램이야? 2kg이야. 똑같이 몇 도씨 올렸어? 1도씨 올렸어. 그럼 비열 얼마 나와? 똑같이 1 나오잖아.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같은 물질이면 질량이 달라져도 비열은 똑같다는 거야. 비열은 바뀌지 않지. 같은 물질이면 비열은 같은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비열은 같은 물질이면 같고 다른 물질이면 다른 거야. 어렵죠, 좀. 그치? 어려운 개념이야. 비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비열. 일단 비열은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같은 물질이면은 비열이 같다. 비열은 같은 물질은 같고 다른 물질은 다른 거야. 물질마다 다른 거야. 같은 물질은 같고 다른 물질은 다르다. 이게 비열이라는 거지. 그 다음 세 번째,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다. 여기다 별표 좀 쳐볼까?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다. 자,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때 비열이 A의 비열은 0.5야. 만약에 예를 들는 거예요. 0.5kcal per 킬로그램 도씨. B의 비열은 1이야. 1kcal per 킬로그램 도씨.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A가 0.5의 비열을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A는 온도를 변하게 하기 위해서 0.5만 있으면 온도가 1도 올라간다는 거죠. 자, B가 비열이 1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야? 비열은 B는 1만큼, A의 2배만큼 가해줘야 온도가 몇 도 올라간다? 1도 올라간다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A의 비열이 작고 A의 비열이 0.5야. 그 얘기는 같은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A는 0.5만 있으면 돼. 근데 B는 그거의 2배가 필요하다는 거야, 열이. 비열이 크다는 건 데우기 위해서 필요한 열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맞지? B가 더 많이 열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같은 열을 가해줬다면 A에다가 0.5가 아니라 여기다가 요거의 2배인 1을 가해줬다면 그래서 열량을 똑같이 가해줬다면 그럼 A는 온도가 몇 도 올라가겠어요? 나는 0.5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의 2배를 가열해주면 나는 1도가 더 올라갈 거 아니야? 2도 올라갈 거 아니야? 그 얘기는 뭐다?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더 온도가 빨리 올라간다는 거지.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가 빨리 올라간다. 반대로 말하면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작다.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작다는 거야. 이게 제일 비열의 핵심이에요.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작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다시 비열 다시 한번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다. 자, 비열의 정의가 뭐냐? 어떤 물질 1kg을 1도씨만큼 올리는데 이만큼 올리는데 뭐 한 열량? 그때 필요한 열의 양을 우리는 비열이라고 한다.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을 비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비열은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첫 번째, 비열을 구하는 공식. 어떻게 하면 된다? 너 그러면 얼만큼의 열량이 필요해? 필요한 열량을 뭘로 나눠줘? 얘의 질량과 온도 변화로 나눠주면 비열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음, 자, 비열이 크면, 비열이 크면은 그 녀석을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열의 양이 어떻게 하는 거야? 많다는 거죠. 왜? 비열 자체의 정의가 뭐야? 필요한 열량이야. 그럼 비열이 크면 필요한 열량이 많다는 거죠. 맞지? 두 번째, 똑같은 열을 주면은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는 어떻게 하는 거야? 반대로 작다는 거야. 온도는 잘 안 변한다는 거야. 왜? 나는 가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열이 많은 놈이야. 그러면 같은 열을 받았을 때 나는 열이 많이 필요한 놈이니까 온도가 쉽게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외우지 말고 여러분들 이해했으면 좋겠어. 어, 비열이 큰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필요한 열의 양이 많다는 거고 온도 변화는 작다는 거야. 대표적인 게 모래하고 물하고 비열을 비교해 보면은 물의 비열이 커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물의 비열이 제일 커. 아까 물의 비열이 얼마나 그랬어? 1이라 그랬죠? 물의 비열이 1이라 그랬잖아. 물은 1kcal가 필요한 애야. 1도씨 올리기 위해서. 근데 다른 애들은
그만큼 필요하지가 않아요. 모래 같은 애들은 비열이 작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한쪽에다가는 모래를 놓고요. 한쪽에다가는 이렇게 물을 놓잖아. 그리고 얘를 동시에 가열했어. 가열하면 비열이 큰 물은 온도가 조금밖에 안 올라가. 근데 모래는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물보다 비열이 큰 물질은 없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임의로 만들지 않는 이상 우리 주변에 물보다 밀도가 큰 비열이 큰 물질은 없어요. 자, 되게 중요한 거야. 자, 비열이 크면 뭐라고? 특히 여기 중요한 거야. 온도 변화가 작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작아요. 자, 여러분들 소름 끼치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 음. 우리 몸에 여러분들 70% 넘게가 전부 뭐냐면 물로 돼 있단 말이야. 그죠? 우리 몸은 70% 이상이 물이에요. 장점이 뭐냐면, 자, 물은 비열이 어떻다고? 비열이 크다. 자, 비열이 크다는 말은 온도가 잘 변한다, 안 변한다. 온도 변화는 작다. 어?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는 작아. 그 얘기는 우리가 태양열을 많이 받아. 그래도 우리 몸이 대부분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온도가 쉽게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우리 몸이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도 물 때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강원도 사는 친구 있어요? 강원도? 손 들어봐. 강원도 사는 친구 있어요? 어, 이 동해안, 우리나라의 이 동해안 근처에 있는 이 바닷가 근처에 있죠? 이 바닷가 근처는 바닷가는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열이 어때? 크죠? 그럼 물은 온도가 쉽게 변한다, 안 변한다? 온도 변화가 작다. 그래서 이 바닷가 주변은 온도가 잘 안 변해. 그 얘기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해요. 물이 많이 있으면 온도가 잘 안 변한다는 거야. 알겠어? 온도 변화가 잘 안 되는 것들은 비열이 큰 거예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 보세요. 봐봐. 몇 가지 액체의 비열이다. 지금 A하고 B하고 C하고 D의 비열을 보세요. 누가 제일 크니? A가 제일 크죠? 아니네. 뭐야, D가 제일 큰, D가 있네. D가 제일 큰, D 0.11이 아니네. 자, D가 제일 크네. 어, 지금 A와 B는 서로 다른 물질이다. 뭘 비교하면 돼? 비열이 다르면 다른 물질이죠. 어때? 다른 물질이야. 그 다음, 니은 보세요. 질량이 똑같고 같은 열로 가열했어. 그때 온도 변화. B가 비열이 0.5잖아? A의 비열이 얼마예요? 1이죠? 그럼 같은 열을 가했을 때 B가 0.5만큼 열을 받으면 1도만큼 올라간다는 거야. 근데 똑같이 A처럼 열을 1만큼 가해주면은 B는 2도만큼 올라간다는 거잖아. B의 온도 변화가 2배인 거죠. 비열이 작으면 온도 변화는 2배. 비열과 온도 변화는 반비례한다 생각하면 돼. 비열이 2분의 1이면 온도 변화는 2배. 지금 B의 비열이 A의 절반이잖아. 그럼 온도 변화는 2배만큼 변한다는 거야. 그럼 디귿. 온도 변화가 가장 큰 거. 누가 가장 크겠어? 비열이 가장 작은 거. 비열이 가장 작은 게
온도는 가장 많이 변한다고. 그러니까 비열과 온도 변화는 서로 반대라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비열은 필요한 열이야. 내가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열이야. 그럼 그 필요한 열이 작아. 즉, 비열이 작아. 그럼 필요한 열이 작다는 건 열을 줬을 때 필요한 열이 작다는 건 온도가 쉽게 높아지고 쉽게 낮아진다는 거지. 음. 자, 3번 문제 보세요. 비열에 의한 현상이 아닌 거. 자, 비열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필요한 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비열이 차이가 나면 빨리 가열되고 서서히 가열되고 온도 변화의 차이가 생긴다고 했잖아. 그죠?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는 작다. 비열이 크면은 온도 변화는 작죠. 온도 변화 작다는 건 올라가는 온도나 내려가는 온도가 작다는 거야. 자, 일교차. 해안 지역은 온도 변화가 작다. 이게 뭐야? 일교차가 작다는 말이죠. 맞는 거야. 사람의 체온 잘 변하지 않는다. 사람이 대부분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변하지 않는다. 온도 변화가 작다는 거야. 같은 말이야. 뚝배기. 식당에 가면 뚝배기에다가 된장찌개 나온단 말이야. 뚝배기가 잘 안 식어. 왜 안 식어? 비열이 더 크기 때문에 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식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이것도 온도 변화 관련이 있는 거잖아. 비열 차이 때문이에요. 어. 5번은 뜨거운 물 부으면은 뚜껑이 쉽게 열린다. 요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뭐예요? 열에 의해서 부피가 늘어나는 열 팽창이잖아. 그치? 따라서 5번이 틀린 거. 자, 그럼 1번. 낮에 해풍이 분다. 이거 비열과 관계 있는 건데, 그럼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낮에 해풍이 부는 게 왜 그런 거냐? 자, 바다가 있어. 여기에 육지가 있고, 여기 바다가 있어요. 이 바닷물이 있어. 그래서 왼쪽은 육지고, 오른쪽은 바다예요. 낮에 햇빛이 육지에도 바다에도 동시에 햇빛이 쬐단 말이야. 그러면 육지와 바다가 데워져요. 그때 육지를 구성하는 모래와 바다를 구성하는 물, 비열이 누가 크다고? 무조건 물이 크다고. 비열이 크다는 건 똑같은 열을 받았을 때 온도 변화가 작다는 거잖아. 방금 얘기했죠? 비열이 크다는 건 온도 변화는 작다. 그러니까 모래하고 물하고 햇빛을 받으면 어디가 온도가 빨리 올라간다? 모래의 온도가 빨리 올라간다. 빨리 올라간 공기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간 공기가 바다 쪽으로 갔다가 식어서 떨어져요. 이게 왜 생기는 거야? 비열에 의해, 비열 차이, 모래와 물의 비열 차이 때문에 육지 쪽이 빨리 데워진 거죠. 빨리 데워지면 공기가 상승. 우리 뜨거운 공기 위로 올라가잖아. 어. 상승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바다 쪽으로 가서 떨어지는 이런 공기의 흐름이 생겨요. 그런 공기의 흐름이 이제 순환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바다에서 육지로 이런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앞에 육지에 서 있으면은 바다 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부는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가 있거든.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이런 걸 우리가 해풍이라고 해. 자, 해풍이 왜 생긴다? 모래와 바다의 비열 차이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바다에서 바람이 분다? 무슨 차이다? 비열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다. 어렵지. 비열이 상당히 어려운 거야. 이 비열 파트가 제일 어렵게 하는 거야. 6번 문제 볼게. 이건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 6번.
낮에 바람이 부는 거, 방금 얘기했죠? 그 얘기야. 여기 육지 쪽이 낮에는 모래의 비열이 작아서 빨리 데워진다. 빨리 데워진 공기는 위로 상승하고, 위로 상승한 공기가 바다 쪽으로 가서 떨어지고, 그 떨어진 공기가 이제 바람이 돼서 육지 쪽으로 불어. 이 바람의 정체는 무슨 풍? 해풍. 내가 육지에 서 있으면은 바다 쪽에서 바람이 시원하게 분단 말이야. 낮에는 그래서 해풍이 분다. 자, 옳은 것은. 자, 왜 그렇다? 비열 차이 때문에 그렇다. 비열이 누가 더 크다? 모래보다 물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모래가 빨리 온도가 올라가고 물은 온도가 적게 올라간다. 1번, 육지보다 바다의 비열이 작다? 바다의 비열이 더 큰 거죠. 밤에는 반대로 바람이 불어요. 왜냐면 밤에는 육지가 더 빨리 식어서 이거랑 그림이 반대가 돼. 위 그림처럼 부는 바람을 육풍이 아니라 바다에서 부는 바람, 해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육지와 바다의 비열차 때문에 바람이 분다. 그런 거죠. 같은 원리로 해안 지방, 물이 많은 지방의 일교차. 크겠어? 작겠죠. 좀 감이 와요? 자, 요거 낮에 왜 해풍이 부는지 비열 차이로 설명할 수 있겠나요? 되나? 어때? 자, 4번 문제 볼게요. 4번. 자, 이런 그래프가 나와서 4번 해보면. 4번 문제야. 그 위에 있어요. 4번. 어렵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 이 열 파트가 여러분 선배들은 중학교 2학년 맨 마지막에 가서 배워요. 2학년, 2학기 거의 3학년 가서 배우는 거야. 근데 이게 중학교 1학년 3단원 내려온 거야. 쑥 내려와 버렸어. 선생님 어려운 개념이거든. 특히 비열이란 파트가. 그래서 어려운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움, 당연히 어려운 파트래요. 이걸 계속 반복을 해야 돼. 암기보다는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지금 보자. A하고 B의 비열을 비교하는 거거든. 자, 생각해봐. 비열은 뭐라고 그랬어? 어떤 물질 1kg을 1도씨만큼 올리는데 뭐라고? 필요한 열이라고 했죠. 잠깐 봐봐. 6분 동안 A하고 B를 가열한 거야. 여기에 A를 놓고 여기에 B를 놓고 똑같은 양을 똑같은 열로 가열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같은 시간 동안에 누가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갔어요? A의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갔네? 그치? A는 지금 40도만큼 올라갔잖아. A는 온도가 몇 도 올라갔어? 40도만큼 올라갔고, B는 온도가 몇 도 올라갔어? 20도 올라갔잖아. 그치? 그러면 누가 비열이 큰 거예요? 자, 비열이 크면 뭐라고 그랬어? 온도 변화는 작다 그랬죠. 누가 비열이 큰 거예요? 써보세요. 누가 비열이 큰 거니?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는 작아. 그렇지. B의 비열이 큰 거죠. 성민아, 서아야, 소빈아, 진우야, 나윤아, 그치?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는 작은 거야. 지금 B의 온도 변화가 작았잖아? 자, 그러면 A가 40도 변할 때 B가 20도 변했어. 온도 변화가 A가 2배잖아요. B열은 몇 대 몇일까요? A하고 B의 비열이 몇 대 몇일까요? B의 비열이 커. 몇 대 몇일까요? 그렇지. 1대 2예요. 왜? 온도 변화가, 온도 변화가 2대 1이잖아. 그치? A의 온도 변화와 B의 온도 변화가 2대 1이잖아. 그러면 B열은 1대 2가 되는 거야. 반대라고요. 자, 그럼 문제 보자. 기억.
비열은 B가 더 큰 거죠. 틀렸고. 자, 6분 동안 가해진 열량. 자, 지금 뭐라고 그랬어? 같은 가열 장치로 가열했대. 그러면 같은 가스레인지로 6분 동안 가열했으면 그 두 녀석이 흡수한 열은 어떻겠어? 같죠. 같은 가스레인지로 같은 가열을 했어. 똑같은 양을 가는 거지. 틀렸죠. A의 온도 변화는 B의 두 배다. 그렇죠. 자, 비열의 B는 얼마다? 1대 2다. 할 수 있겠나요? 자, 비열 문제 다 풀었어. 7번, 8번 두 개 남았어. 여러분이 7번과 8번 두 개 한번 해보는데, 어,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비열이라는 개념. 선생님이 추가 문제는 안 주고, 여기 하이탑에 있는 문제만 여러분들이 풀어서 오는 걸로 할 텐데, 어, 뒤에 있는 일단은 풀 수 있는 문제 위주로 선생님이 숙제를 내도록 할게요. 한번 풀어보도록 해봐. 음, 비열 문제가 좀 어려운데, 자, 오늘 비열 좀 어려웠는데, 좀, 선생님 걱정되긴 하지만, 몇 퍼센트 정도 비열이 이해가 되는지. 지금 여기서 1번에서 6번까지 문제 풀었어요. 1번에서 6번까지 문제를 내가 혼자서 풀 수 있다는 걸 가정하에, 그 100%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1번에서 6번까지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 똑같은 문제 나왔다 했을 때, 몇 점 정도 맞을 것 같아요? 써보세요. 100%로 했을 때, 100점 만점을 했을 때 몇 점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들. 지서 화이팅! 화이팅! 그래요. 요거를, 자, 괜찮아. 좋아. 혜승이 화이팅! 혜미 화이팅! 자, 우리 화이팅 합시다. 좋아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비열 문제 좀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추가로 비열 좀 쉬운 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몇 문제만 좀 더 올려주도록 할게. 복습 한번 해보세요. 고생들 많았어.